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레인 6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하루 동안 열리는 청문회에 여야가 밀릴 수 없는 전면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조 후보자의 부인이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총장상은 위조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태풍 링링이 토요일 밤 서해안에 상륙합니다. 시속 160km가 넘는 초강력 태풍이 예상됩니다. 카리브해에선 초특급 허리케인 도리안이 바하마를 초토화시킨 뒤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를 촉발시킨 범죄인 송환법이 철회됩니다. 홍콩 행정장관이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 그 이유를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한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반도체 설명회를 열고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설명회에는 예년보다 많은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산될 뻔했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오는 금요일 이틀이 아니라 하루로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논쟁적인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국회가 법이 정한 청문회도 열지 못하냐는 비판이 있었죠. 여야 정치권이나 청와대로선 부담이 됐을 겁니다. 네, 국회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상황이 급반전한 겁니까? 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비판하면서 청문회가 이대로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 반쯤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났고 26분 만에 전격적으로 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저희 이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으로 6일 날 인사청문회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당은 청문회를 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야당은 검증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에 각각 부담을 느끼면서 극적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늦게나마 청문회가 열리게 돼서 다행이라고 했고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청문회에 부르냐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가족 증인 없이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가족 증인 출석을 요구해온 한국당이 가족 증인을 부르지 않는 조건으로 민주당과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조금 전 가족을 제외한 증인 채택을 논의했는데요. 한국당은 한영외고 관계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 12명의 증인을 채택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증인 없이 조 후보자만을 상대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바른미래당은 의미 없는 청문회라면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는 열리지만 이후 정국은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인사청문회와는 별도로 조 후보자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의 가족은 청문회 증인에서는 제외됐지만 검찰 수사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후보자의 부인이 딸을 위해서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을 위조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주도한 영어 교수 프로그램에 딸이 부실하게 참여했지만 총장상을 받도록 했거나 아니면 총장 표창을 가짜로 만들었다는 의혹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승호 기자, 자, 후보자의 부인이 소환 가능성 이거 있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 검찰 움직임으로 볼 때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수사 속도로 볼 때 그 시기도 상당히 빠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달 27일 1차 압수수색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전반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이었다면 어제 2차 압수수색은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딸 관련 의혹에 맞춰진 것도 그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경력 등이 부정하게 만들어진 정황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정 교수 자신이 센터장을 맡은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에 딸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총장 명의 표창장까지 준 게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검찰은 또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활동 증명서 조작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거나 국립대 대학원 입시에 부정하게 개입한 경우 사문서 위조와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핵심 피의자로 지목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동양대학교 총장이 저희 채널A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면서 위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동양대학교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철웅 기자, 총장과의 전화 인터뷰 얘기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에서 일한 다른 대학 학생을 본 적이 없고 총장 자신의 명의로 표창장을 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최성해 총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거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총장 직인을 훔쳐갖고 찍고 했든지 아니면은 위조를 했든지 그런 것밖에 없겠죠.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가점 요인인 대학 총장상을 딸에게 허위로 줬을 수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발언입니다. 동양대 측은 당시 고려대학교에 다니던 조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 총장의 표창을 받는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대학교 학생을 받아가지고 표창을 주고 이런 적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건 저한테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반면 조국 후보자는 딸이 표창장을 받은 게 사실이고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최성해 총장은 채널A와 전화 인터뷰가 있은 지 7시간 뒤 담화문을 통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억측을 자제해달라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것과는 또 다른 위조 의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러니까 키스트에서 인턴을 했고 증명서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키스트를 취재해봤더니 조국 후보자의 딸은 인턴 명단에 없고 증명서를 발급해 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증명서란 것이 있다면 효력이 없다고 한 거죠. 이민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에서 인턴 연수를 한 건 2011년 7월입니다. 키스트에 가서 활동한 건 맞고 그 키스트에서 증명서를 떠준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키스트는 조국 후보자 딸은 과정 수료를 못했다며 인턴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수를 채울 수도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 내에 계속 참여를 해야 됩니다. 과정을 다 이수는 못했다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턴 연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조 후보자 딸은 받지 못했습니다. 당초 한 달간 연수를 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나간 건 단 이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키스트는 명단에도 없는 만큼 증명서 역시 발급한 적 없다고 말합니다. 공식적인 그런 증명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발급한 기록도 없고요. 만약에 있더라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은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은 키스트 A 박사의 추천으로 연수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A 박사는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증명서 역시 A 박사가 개인적으로 끊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연수 책임자인 B 박사는 A 박사가 본인 서명을 담아 임의로 했을 것이라고 동아일보에 밝혔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은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키스트에서 3주간 인턴을 했다고 기재했습니다. 허위로 밝혀질 경우 입학 취소는 물론 법적 처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지금부터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집중 취재 내용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조국 후보자는 사모펀드를 오촌 조카에게 소개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오촌 조카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이 의혹이 중요한 이유는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펀드 운용에 깊숙이 개입했을 경우
아무 정보 없는 간접 투자라고 한 조국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채널A가 오촌 조카가 임원들에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조국 후보자는 오촌 조카가 가족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제 오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코링크 측도 중국 회사와의 MOU 체결 때만 한 차례 총괄 대표 명함을 내줬을 뿐이라며 조 후보자 오촌 조카의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코링크 PE 임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사업을 주도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조 씨가 제임스 조라는 이름으로 코링크 임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특정 사업 부문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납품을 맡을 담당자까지 지정한 사실도 확인된 겁니다. 조 씨는 또 다른 메일에선 임원들에게 휴대전화 사업 추진을 위한 견적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공공입찰에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대목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은 오촌 조카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이 회사 코링크 PE의 사모펀드를 통해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NT에 투자했습니다. 웰스 CNT 대표가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웰스 CNT가 코링크 PE의 대포 통장으로 쓰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권솔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조국 가족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자동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NT 최모 씨는 모든 걸 말하겠다고 말한 뒤 검찰청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가서 말씀드린다고요? 저는 좀 힘들어요. 다리도 흔들거리고. 최 씨는 검찰에서 조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돈의 비정상적 흐름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코링크가 지난 2017년 8월 웰스 CNT에 투자한 23억 8,500만 원 중 코링크 대표 이모 씨가 수표로 7억 3천만 원을 찾아갔고 이후 10억 원을 현금으로 3억 원을 수표로 건네는 등 총 2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이 되돌아간 겁니다. 채널A가 단독 입수한 최 대표의 회계자료 문건에도 투자금이 반환된 과정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최 대표의 측근은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가 웰스 CNT를 코링크 PE의 대포 통장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가족 펀드 투자금이 대부분 빠져나온 경위를 집중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방금 보신 조국 후보자의 오촌 조카를 포함해 사모펀드 회사 운용에 관여한 핵심 인물 4명이 함께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필리핀 세부에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검찰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 관계자 4명이 해외로 출국한 건 검찰의 압수수색 열흘 전인 지난달 17일입니다. 조국 가족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자 동시에 한국을 떠난 겁니다. 코링크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후보자 오촌 조카 조모 씨와 대표 이모 씨, 코링크가 투자한 회사와 투자받은 회사 고위 관계자가 필리핀 세부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입국 시 즉시 통보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코링크 협력업체 관계자는 인터넷 전화기를 가지고 가서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들었다며 필리핀 세부에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체류지를 옮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도 이들의 해외 체류 장소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후보자가 대통령 민정수석 재직 중 사모펀드 투자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가 된 의학 논문은 2005년, 그러니까 후보자의 딸이 중학생 때 1차로 발표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비로소 인턴에 참여했을 때 2단계 논문이 작성됐죠. 결국 7년에 걸린 긴 연구 결과물인데 그 핵심 저자 지위를 막판에 2주 동안 인턴한 걸로 얻게 된 겁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단국대 장영표 교수 연구팀이 대한소아과학회 학술대회에 제출한 논문 초록입니다. 2002년부터 진행된 연구의 중간보고 성격입니다.
신생아의 허혈성 저산소 뇌증에 유전자 형태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다는 내용인데 조국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2009년 영어 논문과 제목과 주제가 일치합니다. 연구 내용도 일치하고 중간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연구를 추가해서 그 차이를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당시 저자는 장영표 교수를 포함해 3명, 장 교수를 비롯한 2명은 2009년 논문에도 저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제1저자는 조 후보자의 딸이 차지했습니다. 2002년부터 신생아 혈액 샘플을 수집해 학회에 중간 보고까지 했는데 7년이 지난 뒤 고등학생이었던 조 후보자 딸이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학술적인 부분에서 기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유령 같은 그런 존재가 제1저자로 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죠. 어제 16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은 장영표 교수는 특혜 의혹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1저자로 등장한 거 회의로 하셨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검찰에서도 똑같이 진술하셨나요?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 딸의 영어 실력이 다시 논란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내 딸은 영어가 뛰어나서 제1저자가 됐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조국 후보자의 딸은 자기의 영어 성적을 직접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자신의 딸이 의학 논문 제1저자가 된 배경으로 영어 실력을 꼽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영어가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 딸이 2009년 고려대 수시전형 때 제출한 영어 시험 성적은 최상위급이 아니었습니다. 2009년 2월 토플 점수는 103점이었는데 영어 논문 작성 능력과 관련 있는 쓰기 점수는 30점 만점에 21점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페어 등급인데 중상위급 점수에 해당합니다. 지금 라이팅이 20에서 21점이 나온다는 것은 되게 못한 거죠. 보통 수시로 이렇게 하이스쿨 학생들이 국내 대학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통 라이팅은 28점에서 30점 정도 받아줘야 돼요. 이보다 2달 전에 치른 탭스 성적은 800점으로 전체 10등급 중 3번째 등급이었습니다. 조 후보자 딸의 영어 점수만 봤을 때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에 의학 전문 지식까지 지닌 제2저자 연구원보다 논문 영어 번역을 더 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논문의 중요한 부분을 대부분 작성해야 됩니다. 15개 분야 중에 적어도 반 정도는 1저자가 한 개다. 영어로 정리했다. 그거 한 개로는 1저자의 롤이라고 할 수가 없죠.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방금 보도한 토플 점수는 본인이 인터넷에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고등학교 영어 내신 점수는 본인 동의를 얻어야 구할 수 있는 자료였죠. 조국 후보자의 딸이 직접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에 맞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반박 간담회. 주광덕 의원이 공익 제보를 통해 받았다며 조 후보자 딸의 영어 성적을 공개합니다. 영어 작문, 영어 독해 평가는 상당히 하위 등급입니다. 구체적인 등급으로 하면 대부분 다 6등급, 7등급, 8등급 다 이해합니다. 앞서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인턴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자리에서도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조 후보자 딸이 생활 기록부 유출 경위를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생활 기록부는 성적을 비롯한 개인 정보가 담겨 있어 본인 동의 없이는 조회도,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고소장 접수를 하게 되면 수사 착수한 걸로 봐야겠고요. 저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날을 세웠습니다. 어린아이의 그런 신상 기록 같은 것을 가지고 정장의 도구로 쓰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보면서 참 해륜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생활 기록부를 발부받은 곳이 딸 본인과 검찰뿐이라며 유출 배후로 검찰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별도로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재직 중인 서울대가 뜨겁습니다. 제자인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오늘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할지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내일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건물 1층에 마련된 투표소입니다. 로스쿨 재학생들이 차례로 기표소로 들어갑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인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지를 놓고 학생들이 찬반 투표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학생하고 싶은데 결과가 8시, 9시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성표가 투표자의 절반을 넘으면 오늘 밤 로스쿨 재학생 전체 명의로 사퇴 촉구 대자보를 붙일 계획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도 내일 조 후보자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이후 불거진 추가 의혹들의 진상규명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키스트 관련 의혹들이나 아니면은 동양대 총장상 관련된 의혹 같은 것들도 좀 명백히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 의혹들인 것 같아서 서울대 재학생들은 조 후보자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득권을 철폐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이 그런 기득권을 이용해서 어떤 편법으로서 이득을 본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분노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우연이 계속 반복된다면 아무래도 불공정하다고밖에 느낄 수밖에 없게 되니까. 서울대와 고려대의 3차 촛불 집회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서울대는 총학생회 주최로 오는 9일, 고려대는 일반 학생들 주최로 정기고연전이 열리는 모레 3차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지지자들은 조국 힘내세요라는 검색어를 올리고 꽃을 보내는 등 조 후보자를 응원했죠. 반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조롱 섞인 선물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로비에 택배 상자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 송장에는 호박엿, 가락엿, 쌀엿 등 각종 엿 이름이 적혀 있고 많이 드시고 건강하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택배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본격적으로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일부 지지자들이 SNS에서 구체적인 배송 방법을 공유하고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파란색 띠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있는 텍스트를 이용하셔서 엿을 발송하면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배송된 엿은 선물로 보고 모두 반송하고 있다며 검찰의 역할을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는 응원 문구가 적힌 꽃배달이 이어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2년 전 국정농단 특검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도 시민들의 꽃다발 격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조 후보자 일부 지지자를 중심으로 윤 총장에 대한 반감을 조롱 형식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풍 링링이 토요일 밤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할 전망입니다. 세력을 계속 키우고 있어 걱정인데 시속 160km가 넘는 강풍이 올 예정입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대만 부근을 지나고 있는 13호 태풍 링링. 토요일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까지 온 다음 토요일 낮 서해상으로 이동해 밤에 황해도와 경기 북부 서해안 부근 육상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면서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린 상황. 대만 근처 고온의 해수면을 지나면서 태풍의 세력도 커집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도 가을 태풍이 큰 피해를 남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엔 태풍이 수도권을 강타할 예정이어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해상에서 조금 더 가깝게 위치를 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밀집한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는 더 많은 피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 남해안과 서해안에는 최대 시속 162km의 바람이 몰아칠 전망. 열흘 새 700mm 넘게 비가 내려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제주는 특히 비상입니다.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몰라, 진짜 거짓말. 저는 이렇게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 진짜 처음. 40년 넘어서 진짜 처음이에요. 각 지자체는 태풍 북상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고 각종 축제와 행사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미국과 쿠바 사이에 위치한 섬나라 바하마가 허리케인 도리안의 타격으로 초토화됐습니다. 미국 남동부가 비상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가 논란입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건물과 자동차들이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주택가의 집들도 모두 무너져 지붕이 날아가거나 잔해들만 남아 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최고 풍속 시속 297km의 허리케인 도리안은 카리브해 바하마에 상륙해 24시간 넘게 머무르며 섬 전체를 초토화시켰습니다. Overwhelmed with sadness of the fact that it looks like 90% of the homes are gone. Go in and patch up. It has to be a full rebuild of those communities. 사망자는 최소 7명으로 알려졌으며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ill the water kept coming up and all the appliances were going around the house like a washing machine. My poor little wife got hypothermia and she was standing on top of the kitchen cabinet and she just drowned on me. 최고 등급인 5등급의 위력을 지녔던 도리안은 바하마를 강타한 후 2등급으로 약화됐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을 몰고 미국 남동부 해안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일부 도시에는 주민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시국에 골프를 즐겼다는 비난과 관련해 매우 빨리 라운딩을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홍콩에서 반중국 시위가 격화된 단초가 됐던 것은 이른바 송환법이었죠. 홍콩 당국이 이 법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3개월 시위 앞에 홍콩 당국이 백기를 든 것이고 베이징 중국 정부가 일단은 한 발 뺀 것입니다.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홍콩 시위대는 지난 6월부터 범죄인 송환법 공식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반정부 인사 등이 중국 본토로 보내질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캐리람 행정장관이 오늘 송환법의 완전 철회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第一，特區政府會正式撤回條例草案。 이번 철회 결정은 홍콩 시민들의 시위를 더는 통제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홍콩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캐리람 장관은 송환법의 보류만 선언할 뿐 공식 철회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뿐만 아니라 홍콩 유력 인사들도 캐리람 장관에게 송환법 철회 등 시위대의 일부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송환법이 공식 철회되면 홍콩 사태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위대가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도 요구하고 있어 시위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미국 뉴욕 맨하탄의 외곽에 있는 초대형 공항에서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수상한 남자 2명 때문이었는데 공항은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황규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공항 탑승장에 버려진 짐들. 수상한 2명의 남성을 본 승무원이 대피하라며 비상벨을 누른 겁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던 승객들은 총기 사건을 떠올리며 비행기가 오가는 활주로에까지 무작정 대피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해당 남성들은 아무런 혐의가 없었습니다. She started screaming, evacuate, evacuate, evacuate. So everyone just took off in a mad scramble and everybody was running, people were crying. 텍사스와 오하이오 등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지난달에만 51명의 희생자가 나왔고 엘리바마주에선 14살 소년이 가족 5명을 총으로 쏜 뒤 자수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공항에서도 대피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이처럼 총기 공포가 번지자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매장에서 총기 사건을 겪은 월마트는 일부 총기를 아예 판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민수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유죄 선고 직후에도 최민수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피해 운전자가 자신을 도발했다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참습니까? 그래서 저 손가락 욕했어요. 재판부를 향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 판결 내용을 수긍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의 결과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그걸 판단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우스워서요.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에서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접촉사고 의심 상황이 일어나 달아나는 운전자를 뒤쫓아 갔을 뿐이라며 보복 운전이나 모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 씨가 보복 운전으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겼다며 최 씨가 피해 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끼친 재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소연입니다. 대마가 든 젤리와 사탕 등을 배낭에 넣어오다 적발된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검찰은 수사관을 보내 서울 장충동에 있는 이선호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씨의 거주지에서 검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공범이 있는지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이 씨가 대마를 상습 투약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지난 1일 새벽 미국발 인천행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이 씨는 세관 검색에서 변종 대마가 든 가방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대마는 농축액, 젤리, 사탕 등 50개가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변종 대마가 담긴 가방을 직접 메고 입국을 시도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CJ제일제당 부장으로 재직 중인 이 씨는 어제 검찰에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회사에 출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근은 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상황이 됐다 보니까.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이 씨에 대해 마약 밀반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일본 정부가 설명회를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이 빠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22개국 대사관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알리겠다며 설명회를 연 겁니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科学的根拠に基づく取り扱いを大前提とし、正しい情報をしっかり提供することが大切だと、そういう議論をしております。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어떤 방식이 됐든 오염수를 처리하게 된다면 국제 기준에 맞추겠다고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여전히 해양 방출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十分な希釈を行った上での海洋放出であるというのが、これは現在も変わっていません。 원전 전문가들은 오염수를 정화해도 없어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트리튬을 버리기 위해 결국 해양 방출을 선택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どんなことをやっても水の中から取り除くことができない放射能なのです。もう早めに流してしまおうというそういう考えになっているのです。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오염수 저장 탱크가 오는 2022년 여름이면 포화 상태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지 오늘로 딱 2달입니다. 오늘 일본 도쿄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반도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소개한 자리로 일본 반도체 업체 관계자 등 320명이 참석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한국 반도체 시장의 우려에 대해 참석자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TSMC と双璧をやっぱり位置づけとしてはお持ちなので、基本的には大きな影響も全くないし、サムスンさんパートナーさんの方からも、サムスンさんの方からもオフィシャルに問題ないですというところも伺ってるんで、全く私どもは心配してないです。政治レベルで出てくるんじゃないかな。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経済問題とかね、技術の問題は現実路線でね進めていってほしいなと思います。政治的にややこしい問題になりつつあるんで、それはそれ、これはこれというんですかね。 이런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이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조치에 대해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이라며 주장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전을 부치거나 튀김을 하실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리를 하다 불이 났다고 물을 뿌리면 더 위험합니다. 박정석 기자의 설명 잘 들어보시죠. 식용유가 있는 후라이팬을 10분 정도 가열해봤습니다. 온도가 380도에 이르자 불이 붙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뿌리니 불길은 오히려 2m 넘게 치솟고 사방으로 기름이 튀어버립니다. 주방에 흔히 있는 케첩과 세제도 마찬가지. 불길은 더 활활 타오릅니다. 온도 차이에서 폭발적으로 화재가 커지고 실내에서 저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선반이나 천장에 불이 붙어서 배추나 상추같이 잎이 넓은 채소를 한꺼번에 집어넣거나 젖은 수건으로 프라이팬을 덮어버리는 방법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이나 튀김을 하다 불이 나면 일반 소화기도 무용지물입니다. 불길이 잠시 약해지더니 다시 타오릅니다. 이렇게 식용유로 인한 화재가 나면 일반 소화기가 아닌 강화액이 들어있는 특수 소화기를 사용해야 불을 완전히 끌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강화액 특수 소화기를 의무로 비치해야 하는 음식점이나 호텔과 달리 일반 가정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3년간 음식조리 화재 10,000건 중 20%인 2,000건이 식용유 과열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부침이나 튀김 요리를 할 때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말고 불이 나더라도 침착하게 초기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이른바 혼밥족이 늘면서 대학교 학생 식당에도 혼자 앉는 자리가 늘고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개강을 맞아 학생들로 북적이는 서울의 한 대학 학생 식당. 학생들이 식당 한쪽에 칸막이가 있는 좌석으로 모여듭니다.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면서 각자 밥을 먹는 학생들. 혼자 밥을 먹는 이른바 혼밥족을 위한 1인석입니다. 이 대학은 올봄 학생들의 요청으로 400석 중 17석을 1인석으로 개조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자리를 혼자 차지해 불편한 마음 없이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1인석이 생기니까 핸드폰으로 TV 시청하면서 먹는 거 그게 되게 편한 점인 것 같아요. 학생 식당 1인석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도 최근 학생 식당에 1인석 45석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전체 좌석의 20%에 달합니다.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좀 더 혼자 먹는 거에 대해 인식도 많이 바뀌고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에 혼밥 이런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대학생의 78%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공부하거나 영화를 보는 1인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대학 캠퍼스의 풍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통신 재난을 일으키는 통신구 화재를 5G 기술로 막을 수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일대에 통신 대란을 일으킨 KT 아현국사 화재. 전화와 인터넷은 먹통이 됐고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만 10,00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화재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5G 기술 덕에 관제센터는 통신구 화재를 더욱 빠르게 감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불이 나면 이렇게 로봇 2대를 곧장 출동시켜서 화재 초기 대응도 할 수 있습니다.
30도 이상 열이 감지되면 곧장 비상등이 울립니다. 통신부 이상공원 감지. 방역 출동. 카메라가 내장된 로봇은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전송하며 소와 분말을 뿌립니다. 비가 쏟아져 맨홀이 침수되면 자율주행차로 물을 빼는 신기술도 등장했습니다. 5G, AI 등 혁신 기술을 적용한 최첨단 통신 기반 인프라 관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SK텔레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5G 클라우드 서버만 접속하면 이용자는 위치에 상관없이 성능이 낮은 기기에서도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100배 많은 정보를 20배 빠르게 전송하는 5G 시대. 통신사들의 신기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김치환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학 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또 대입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며 정시, 수시 비율 조정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내일은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호우가 예상됩니다. 남서쪽에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비구름의 힘을 키울 텐데요. 모레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우선 중부는 모레까지, 남부는 내일 밤까지 이어질 텐데 중부 지역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집중되겠고 남부에는 12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제주와 중부는 모레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세찬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여기에 태풍 링링까지 북상하며 비상인데요. 태풍은 토요일 새벽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 토요일 밤에는 경기 북부 서해안 부근으로 상륙하겠습니다. 이 태풍에서 가장 위험한 우측 반원에 한반도 전역이 들게 되면서 주말 사이 강한 비바람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모레부터는 해안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35에서 45m의 돌풍이 몰아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30m의 세찬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서 있기 어렵고 또 수목이 뿌리채 뽑힐 수 있는 정도입니다. 간판이나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농가에서도 낙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법무장관은 영어로 Minister of Justice라고 표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정의 집행자쯤 될까요? 범죄 수사, 인권 난민 정책은 물론이고 검경 수사권 개편까지 기본적으로 정의를 세우는 일이 법무장관의 업무입니다. 그런데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은 정의의 집행자라는 직함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청문회 때 보여줘야 됩니다. 정의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답변하고 설득해내기를 기대합니다. 모른다고 넘긴 뒤에 임명장을 받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